네, 이번 소식은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노가웃 스테이지 1차전에 대한 내용인데요. 리뷰 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가 또다시 막판에 무너졌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챔피언스리그 노가웃 스테이지 1차전에서 레알 마드리드에 3대2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최근 경기 막판 집중력 저하와 실수로 인한 패배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기죠. 맨시티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서 경기 종료 5분 전까지 2대1로 앞서 있었으나 86분, 90분에 연속 실점하며 결국 패배하였습니다. 뭔가 익숙한 전개죠. 맨시티가 리드를 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집중력을 잃어버리면서 연속 실점을 하며 2대 0으로 앞서고 있다가 2대 2가 되거나 혹은 2대 1로 앞서고 있다가 3대 2가 되는 이런 장면들은 최근에 맨시티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그림일 거예요. 그 부분이 익숙하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아쉽고요. 특히 골키퍼 에데르송의 킥 미스와 코바치치의 백패스 실수가 실점으로 직결되었습니다. 맨시티는 올 시즌 유럽 5대 리그 기준 실책으로 인한 실점을 14회 기록하며 불안한 수비력을 노출하고 있고 실점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5대 리그 기준 실책으로 인한 실점이 14회고 이 기록은 5대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기록입니다. 결국은 사실 이 실책으로 인한 실점이 많다는 것은 상대팀이 물론 이 실책을 바로 골로 연결하는 것도 잘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스스로 알아서 무너지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입증하는 그런 기록일 것 같습니다. 실점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체력 문제와 선수 노쇠화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경기에서 가장 어린 평균 연령을 기록한 반면 맨시티는 그보다 3년 더 나이가 많은 스쿼드를 출장시키고 있습니다. 네, 레알 마드리드가 가장 어린 평균 연령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레알이 리빌딩을 잘 했다는 걸로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경기력적인 부분은 논외로 치더라도 그냥 나이만 놓고 보더라도 레알 마드리드의 선수단이 굉장히 젊게 구성이 되어 있고 맨시티는 그보다 3년 더 나이가 많다. 평균 나이가 3년 많다는 것은 꽤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맨시티가 지금 연령대가 충분히 올라온 스쿼드 노쇠화가 실제로도 영향을 주는 부분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펩 가르디올라 또한 팀이 오랫동안 머신처럼 뛰었지만 이제 기계도 교체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맨시티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1억 8천만 파운드, 약 3천억 원을 투자했지만 즉각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데려온 선수들의 나이가 어리죠. 네, 확실히 어립니다. 근데 어린 선수를 데려와서 출장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이러니하죠. 리빌딩 측면에서 어린 선수를 영입했지만 즉각적인 투입이 어렵다.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경기 막판 집중력 부족인데요. 맨시티는 챔피언스리그에서 후반 15분 이후 실점이 7회로 이 지표 기준으로 대회 최다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챔피언스리그에서 특히나 15분 이후 실점이 많은 맨시티죠. 유벤투스전도 그렇고 페이노르트전도 그렇고 이번 레알 마드리드전도 그렇고 몰아쳐서 후반에 실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전체 실점 중 31%가 경기 마지막 15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에버튼, 아스톤빌라 다음으로 높은 비율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비슷하죠. 리드를 전반전에 가져가더라도 경기 마지막까지 방심을 할 수 없는 게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또한 챔피언스리그 최근 4경기에서 선제골을 넣고도 승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스포르팅 CP전이나 페이노르트전, PSG전, 레알 마드리드전 다 생각나는 경기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수비 그리고 미드필더의 부상도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부상을 겪은 디아즈와 존 스톤스, 아케가 컨디션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칸지는 또다시 부상으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네, 수비진에서의 부상이 계속 이어졌었고 물론 이제 디아스와 존 스톤스는 어느 정도 경기력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케도 부상 복귀 후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전에 출장했지만 관리 차원에서 후반 교체를 해줬고요.
아케가 나가자마자 또 실점이 이어졌죠. 그리고 아칸지도 너무 많이 뛰었죠. 부상으로 인해서 다른 선수들이 출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칸지가 계속해서 출장을 하면서 선수에게 피로도가 많이 누적이 되어 있었을 거고 그게 또다시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귄도안, 코바치치, 데브라이너의 체력 저하로 공수 밸런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귄도안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 전에 후반에 80분에 투입이 되긴 했는데요. 그 맥락은 선수의 컨디션이 한 10분 정도 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데브라이너는 사실 레알 마드리드 전만 놓고 보면은 전반전 하이프레싱을 거의 데브라이너에게 맡겨놨기 때문에 전반전에 그렇게 뛰어다녔으면 후반전에 당연히 체력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세부적인 패스의 마무리 패스나 뭐 크로스가 아쉽다 이런 평가는 제쳐주더라도 데브라이너가 후반전 체력이 저하된 것은 전반전의 전술적인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만 놓고 보면요. 하지만 어쨌든 데브라이너도 체력적인 저하를 후반전에 보여주고 있는 거는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공수 밸런스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코바치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코바치치도 사실은 뭐 주전으로 뛸 계획이 없긴 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드리 선수의 백업 자원으로 분류가 되기도 했었지만 이제 로드리가 장기적으로 부상을 당하면서 주전 출장을 하고 경기를 많이 출장하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저하돼서 후반전에 체력을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고 하지만 코바치치가 사실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전방으로 이동하는 드리블을 할 때 좀 마지막 단계에서 위험한 드리블을 한 번 더 친다든지 혹은 패스가 무리한 패스가 나온다든지 해서 상대에게 역습 찬스를 주게 되면은 사실 코바치치가 그렇게 거의 2선 위치까지 올라가 있을 때 실수를 하게 되면은 수비 라인은 보호할 선수 한 명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역습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코바치치가 실수를 안 하는 그런 턴오버가 나오지 않는 게 중요한데 코바치치가 그런 경향을 많이 보여줍니다. 경기에서. 그래서 그렇게 상대팀에게 공을 내줬을 때 체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수비로 복귀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역습 상황에서 실책이 나오면은 바로 실점으로 이어지는 이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수비와 미드필더의 부상으로 인한 그런 체력 이슈들이 계속해서 원인으로 지목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는 여전히 2차전에서 반격할 가능성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비 불안과 경기 막판 집중력 저하는 원정 경기에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레알 마드리드 원정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점유율을 기반으로 한 지배적인 경기 운영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네, 결국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도 그런 맥락에서 이번 레알 마드리드전에 들고 온 전술이 수비수 5명을 출전시키는 정말 머리를 많이 굴린 그런 선발 라인업이고 플랜 A였을 것 같은데 사실 이 플랜 A도 그릴리시의 부상과 아칸지의 부상으로 그대로 가져가지 못했죠. 선수들의 부상으로 변수가 생겼고 그 변수를 결국 관리하지 못했죠. 그것도 어쨌든 감독으로서의 역량일 텐데 그 부분에서는 확실히 아쉬움이 있었던 경기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영입생들을 기반으로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줘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리스크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맨시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비 쪽에서의 어쨌든 부상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이적생, 영입생들 중에서 이제 수비 자원이 있다 보니까 후사노프도 있고 헤이스는 물론 이제 챔피언스리그에 등록이 되진 않긴 했지만 이 후사노프 선수를 써야 되지 않았나 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고 젊고 아직 적응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쓰지 않을 거냐? 그럴 거면 영입을 왜 했냐? 라는 비판은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비판일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영입생들인데 사실 맨시티 입장에서 지금 경기 일정이 워낙 타이트하기 때문에 쉬운 결정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비판에 조금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언제까지 그러면은 안 쓰고 네, 그럴 거면 영입을 왜 했고 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리그에서부터 차근차근 좀 투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이후에 이제 실제로 반영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전에 리뷰 아닌 리뷰를 좀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다음 있을 리그 경기도 그렇고 레알 마드리드 전 2차전도 더 나아진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